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네, 우리의 또 10X를 좀 이뤄줄 두 번째 좀 리스트에 있는 회사죠.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오늘은 미국 펫보험의 성장성 그리고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팩트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이 회사에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 생각일 뿐이며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레모네이드는 일단 이렇게 4개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시기상으로 보면 요 두 가지 상품을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펫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생명보험을 출시를 했고 21년 하반기에 카 인슈런스 쪽을 출시를 할 예정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미 출시한 4가지 상품 중에서 펫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 규모는 보시면은 북미 애완동물 보험 시장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9억 달러를 이미 넘었고요. 이 19억 달러가 하나로 치면 한 2조, 2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조가 성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쭉 성장을 할지 그 성장의 그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 일단 21년부터 27년까지 CAGR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대략 한 9.7%, 약 한 10% 정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19억 달러에서 미국 시장을 떼놓고 봤을 때는 한 15억 달러 정도 규모로 미국 애완동물 건강보험 시장이 일단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일단 대략 한 연간 한 10% 정도 계속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냐? 아니면 굉장히 이미 완숙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침투율을 보니까 침투율은 북미 전체 시장 중에서 약 한 2% 미만이고요. 요 자료는 펌킨사라고 제가 뒤에 설명드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고 미국 리서치 회사의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요 정도 굉장히 2% 미만이면 뭐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적었나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그 우리 미국의 아메리카의 또 도그와 우리 또 캣츠 이 친구들이 2% 미만이 펫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참 좀 더 많이 가입이 돼서 이 친구들이 치료도 잘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살펴보니 그죠? 아직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상태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땡큐다. 좋은 거죠, 사실. 이게 만약에 뭐 20%, 30%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중기 정도 된 거고 50%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별로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타국가의 침투율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얘네들이 2% 미만이긴 한데 다른 나머지 국가들도 계속 다 2%면 이 시장 자체가 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업사이드가 거의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은 일본이 한 9% 정도 이 정도 침투율이 나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영국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 젠틀맨의 나라 영국은 25%에서 한 30% 정도 이 정도로 침투율이 나와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 정도 굉장히 여기도 높죠. 참고로 스웨덴은 1924년에 세계 최초로 펫보험을 판매를 한 회사가 아니지, 컨트리,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은 1.6%, 1.6%, 여기도 굉장히,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좀 낮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은 아직 그 보험 수가라든지 뭐 질병 코드라든지 이런 게 좀 일원화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 그래서 타국가는 영국이나 유럽 쪽은 굉장히 좀 높고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은 좀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성은 일단은 애완동물의 입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7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은 CAGR, 아까 봤을 때 한 10% 정도씩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제품협회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APPA, 요런 어소시 프로덕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일단 미국에서 7천만 가구가 강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전체 가구 대비는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 전체 가구 수는 1억 2,460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50% 정도가 싱글족,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한국도 똑같죠.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 1인 가구가 좀 많이 뭐 외롭잖아요, 사실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또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이렇게 더 증가하면 할수록 이런 반려시장 쪽은 굉장히 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네 번째는 펫보험 쪽의 주요 사업자를 보니까 일단은 이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이 내셔널 와이드, 요 회사로 조사가 됐고요. 뭐 여기 보니까 독수리, 우리 또 수리 형님이 날고 계시는 요 로고가 찍힌 그런 회사가 되네요. 그래서 네이션와이드 펫 인슈런스가 1위 회사고 트루페니언 맞나? 제 발음이? 하여튼 요 회사도 좀 큰 회사고요. 펫 플랜, 펫 인슈런스 요 회사도 좀 큰 회사고 ASPCA 제가 발음을 잘 몰라서 ASPCA 요 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12개 이상의 공급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 레모네이드가 유일한 사업자가 당연히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좀 많다라는 거는 참 그죠. 투자할 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경쟁 상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펫보험에 또 굉장히 다크호스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펌킨, 호박 이 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또 약간 레모네이드처럼 지어놨어. 왜 펌킨에이드라고 이렇게 하지 서로. 참 이게 잠깐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애플하고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이게 참 아니 과일이나 이런 채소가 자꾸 회사 이름으로 나오니까 참 펌킨이라는 회사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 펌킨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조에티스라는 그 세계 최대 동물 의약품하고 백신 제조업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설명드릴 텐데 이 회사의 조에티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펌킨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하는 애완동물 보험사라고 하고 레모네이드와 똑같이 2020년도에 애완동물 사업에 좀 뛰어든 회사고요. 이 회사에 한 두 가지, 한 세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높은 보상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험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를 보상을 해줄 수 있고 90%를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 뭐 실비보험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이 보상률이 좀 높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 연간 건강 검사랑 뭐 주요 검사하는 것들이 예방 치료 패키지를 또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보험료 청구로 인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자동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게 펌킨이라는 회사가 뭐 어떻게 마법을 부렸나 아무튼 자동으로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연령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가입자의 연령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이건 펫보험이니까 예, 강아지나 고양이의 연령이 뭐 예를 들어 10세가 넘어가면 좀 고령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 친구들의 연령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연령이 아니고요. 예, 사람의 연령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그 가입하는 그 고양이나 이제 그 강아지 예, 그 친구들의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에티스라는 회사를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살펴보니까 좀 굉장히 제가 몰랐는데 이 좀 놀랐던 게 화이자의 원래 이 회사의 화이자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가 화이자로 이제 독립은 지금 했고요. 예. 매출은 지금 보니까 여기 빌리언 달러니까 5 빌리언 달러니까 5조, 예, 5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 자료에 보면은 애완동물과 가축을 위한 세계 최대 의약품과 백신 생산 회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죠. 여기 보시면은 넷 인컴도 굉장히 좀 좋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지금 보시면은 한 30% 가까이가 오퍼레이팅 인컴이죠. 그리고 넷 인컴 같은 경우는 한 10, 보자, 한 7% 가까이 되네요. 네, 17% 가까이가 순이익률이 굉장히 또 순이익률이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니까 참 이게 그 조에티스가 이 펌킨의 모회사니까 사실은 그런 점은 펌킨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조금 껄스러운 상대긴 하죠. 예,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 펫보험사의 또 다른 최근에 좀 등장하는 회사가 인브레이스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브레이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특이한 내용까지는 없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점유율 자료를 제가 최대한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게 업체별로 이 쉐어 점유율 자료는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찾게 되면 추후에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이게 그 10X 기업을 찾는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특징을 살펴보면 공부해야 될 양은 참 적지 않고 사실 자료도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커버해주는 뭐 그런 증권사도 없잖아요. 사실 없죠. 아니 그런 그런 증권사가 있었으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 없죠. 예, 제가 증권사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그 커버하는 그런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노력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락한 주가에 우리 또 멘탈이 탈곡기 탈탈 털리듯이 그렇게 털려버리고 그러면 또 참 내가 주식을 왜 하고 있나 뭐 이렇게까지 내가 또 주식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요. 그 다음에 쟁쟁한 기존 사업자 대비 경쟁력이 초기에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밸류는 항상 높다라고 하고 안 좋은 뉴스가 항상 나오고 참 이래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런데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쉬었다면 누구나 다 손쉽게 10배거의 수익을 가져갔겠죠. 10x의 수익을 너무나 쉽게 다들 가져갔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고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수 시점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해당 기업이 수급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할 때 기술주가 성장주가 그런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시점, 지금과 같은 시점인 거죠. 그럴 때 좀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악재 뉴스가 나와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아보니까 펀더멘탈은 훼손이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로 나의 믿음은 굳건할 때 그럴 때는 하락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를 때 매수를 좀 진행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공매도 세력이 붙어서 우리 쇼쟁이 형님들이
형님들 아니죠. 이런 호칭은 빼야 돼. 응. 우리 쇼트생이가 붙어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을 때 그런 때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도 비싸게 사지는 마시고 저렴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분명한 건 초기의 성장주는 1년에 몇 번씩 털립니다. 이게 뭐 그 다니머 사이언티픽도 좀 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웬만한 성장주들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꼭 털립니다, 이게. 예. 우리가 추수를 하듯이 1년에 몇 번씩은 털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사냥은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자처럼 육식동물처럼 우리는 그늘에 이렇게 쉬고 있다가, 아니지, 그늘에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이 사슴이나 어떤 뭐 가젤 이런 것들 우리의 먹잇감들을 지켜보다가 딱 한 번 이 친구들이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쳐 보일 때 그때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싹 사냥을 해버리면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저가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두 번째 소개 시간 가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투자의 건승을 바라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